젊음은 세상에 대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감수성을 담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이 두 주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를 아주 숨막히게 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뛰는 충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영화 소란이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속에서 성장통을 겪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의 몰락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극심한 무력감을 경험해야 했던 2010년대 일본의 20, 30대 젊은이들을 통칭하여 달관, 즉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8, 90년대 경제 호황을 누렸던 기성세대와 달리 누릴 수 있는 풍요도 그릴 수 있는 미래도 없었던 이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확실한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공동체의 삶보다 개인주의적 삶의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영화는 주인공들의 갈등과 고민을 통해 이 무력한 세계를 살아내야 하는 당시 일본 사회 혹은 혹독한 현실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마물이 숨어있다. 지옥같은 출근길, 전철에서 한번, 지루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근무 일과를 견디며 다시 한번, 메이코는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도쿄에는 마물이 숨어있다. 이 마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작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만, 도쿄라는 일본 최대의 중심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메이코가, 즉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갈등의 구조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갈등의 구조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상에 대한 열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견뎌야 하는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청춘들의 내적 방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하늘을 통해 주인공들의 내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인공들이 꿈과 이상 혹은 자유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넓고 푸른 하늘이, 현실의 굴레에서 속박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낮고 좁은 하늘이 화면에 배치됩니다. 또한 넓고 푸른 하늘 아래에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동반하게 되지만 한편으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반면 현실을 빗대는 좁은 하늘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울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향방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안정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작품은 메이코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1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좁은 하늘에서 잠시 달아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야 이 혹독한 세계를 미약하게나마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녀 나름대로 탐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그녀가 하는 고민은 우리 삶에 너무나 뻔하고 흔해서 그 가치를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주 사치스러운 물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은 관객들에게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이상을 쫓을 것인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관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구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이라는 머릿속 관념을 벗어나 실제로 손에 닿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인지 그때 그 시절 꿈을 품고 설렜던 나의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타협은 과연 스스로에게 정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작품은 꿈과 이상의 중요한 만큼이나 관계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밴드라는 소재를 작품에 가져온 것도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작품 중간중간에는 메이코와 타네다를 대변하는 얼굴 없는 토끼 모양의 피규어가 등장합니다. 우린 모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서로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넓고 푸른 하늘과 같은 우리의 그 꿈도 사실은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든든한 지지와 유대가 있기에 마음껏 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중 타네다는 부단히 현실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꿈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메이코는 그런 타네다를 지켜보는, 어쩌면 스스로가 치러야 할 성장의 고통마저 남자친구인 타네다에게 맡겨버리는,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메이코뿐만 아니라 밴드 동료인 가토와 빌리도 밴드 활동의 결정권을 타네다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른이 되려 애쓰는 타네다라는 한 아이와 그 한 아이에게 의지하려는 다른 아이들이라는 인물적 구도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중 타네다의 죽음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느긋한 행복이 지속되면 나쁜 싹이 튀어 결국 이별을 맞게 되겠지.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타네다는 스스로가 바라는 어른이 되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긋한 행복이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만을 그리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만 순응하여 안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이라는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좁은 현실에 남아 그에 주어지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그런 삶에만 남아있는 것도, 종국에는 나쁜 싹을 틔어 나의 꿈과 나아가 나 자신과도 멀어져 이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네다가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부단히 자신만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네다의 죽음은 메이코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이 둘은 서로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서로의 가장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서로의 안락함에 젖어 세상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네다가 죽음으로써 메이코는 가장 안락했던, 스스로 미숙한 채로 남아있어도 됐던 마음의 동굴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 타들어갈 것 같은 햇살이 온 몸을 휘감는 듯한 그런 고통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의미의 상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분열의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빠져들기도 하죠. 8月の終わり頃かな、あいつから電話があって実家に帰るって言ったんだ。そしたら事故の5日くらい前かな、また電話があって、やっぱりその話は忘れてくれって言うんだ。東京で大事なものが見つかったからって。それはきっと芽子さんのおかげなんでしょう。 그의 아버지를 통해 타네다의 뜻을 알게 된 메이코는 그와 함께했던 과거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유약했던 지난날의 꿈, 그것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가슴에 깊이 묻은 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안녕,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어디서든 건강해줘. 안녕, 나도 어떻게든 해볼 테니. 안녕, 그렇게 하자. 타네다가 쓴 소란인의 가사처럼 그녀는 용기 내어 친구들과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작품은 우리에게 너무나 혹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꿈을 꿔라, 그리고 현실을 견뎌라, 이 무책임한 요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한편으로 이 무력한 시대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또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묘사하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면
함께하면 무한이다. 혼자서는 무력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견디고 해낼 수 있다.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금 너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충분히 휴식하고 위로받을 필요가 있다. 우린 그렇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두 손 꼭 잡고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마도 작품은 무엇보다 이 지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젊음은 세상에 대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감수성을 담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은 살 바뀌지 않는 이 여림에 의한 타들어감은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보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더 찾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진 못할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고통의 세계 그 자체라고 한다면 부디 그 아픔을 끝끝내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자신만의 소중한 의미를 결국엔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